정부 3.0에서는 개방 공유를 통해서 소통하고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는 대부분 중요한 가치를 가진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국가의 기밀 같은 것은 보호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과학기술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하고 또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공개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어떤 딜레마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와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과학기술 정보가 더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3.0과 과학기술 정보 공개에 대한 딜레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은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서두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 3.0이라고 하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키워드로 정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개와 개방에 대한 개념 차이는 너무 많이 혼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개가 개방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법제도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는 사실 98년도부터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가 되어 있다고 저희 과학기술정보 쪽에서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정보에 대한 개방이라고 하면 제공이라고 의미도 얘기를 하시지만 통상 2013년에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에 대한 공개보다는 개방에 초점을 많이 갖고 있고 개방이라고 한다면은 민간 활용을 통해서 돈을 벌던 아니면 학술 연구를 하던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은 공개보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많은 정보를 조건 없이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방을 할 때에는 정보 자체를 반드시 기계가 판독 가능한 전자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부분 개방이라고 얘기하고 공개는 어떤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전자 파일 등 모든 매체를 통해서 특정 공개 형태가 없습니다. 다만 개방에 대해서는 좀 강한 그리고 적극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과학기술 정보 같은 경우는 매우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국가 연구개발 과정 또는 결과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 포괄적으로 과학기술 정보라고 정의하시면 되고요. 특히 개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디지털 형태, 즉 컴퓨터 인식 가능한 포맷 기록이다라고 OECD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의 종류는 다 아시다시피 어떤 생성 단계라는 것은 과학기술 R&D, 그러니까 R&D 쪽에서 과정 또는 결과로 생성된 모든 데이터고요. 연구활동 단계별로 이제 보면 자료를 조사하거나 측정하고 실험하고 관리 지원하는 모든 관련된 연구활동 실제 수행 그리고 관리 지원 포함한 정보들을 다 과학기술 정보로 보자. 형태는 부호수치 이런 다 있고요. 생성하는 기관은 대부분 이제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정보의 서비스 현황은 사실 민간보다는 오늘은 공공 부분을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인 경우에는 일본의 JST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고 캐나다의 CST, NCSA 쪽 미국의 초고성능 컴퓨팅 쪽의 자료를 많이 공개를 하고 국내는 여기 있는 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또는 통계, 기술 동향, 조사 분석 정보들을 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스티는 대부분 학술 연구에 필요한 논문 특허, 이런 연구보고서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연구재단 NRF는 이제 학술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보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으로 확 바뀌는 국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혁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보 공개와 공공 데이터 개방을 강화하는 것이 또
새로운 또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3.0에서도 정보 공개와 공공 데이터 개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해외의 그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2기 때 열린 정부, 오픈 거버먼트 해가지고 오픈 정부를 위한 오픈 데이터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떤 원칙적인 그런 발표를 하겠죠. 거기서는 대부분 모든 데이터는 다 주겠다라고 하고 해외에 대해서도 다 오픈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바마 2기 때의 오픈 데이터 정책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은 근데 특이한 점은 공공 데이터를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아젠다를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열린 정부 또 과학기술 지식, 그러니까 공공정보를 국가의 지식자산으로 보자. 그래서 정부를, 열린 정부를 구현하자라는 것이 아마 호주의 그 대표적인 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보를 공개하는 입장에서의 그 법제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분의 이제 주로 이제 공개에 대한 예외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개는 해야 된다. 정부 3.5에서 공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되 예외가 되는 사항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제공법 13년에 제공된 거기서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개방 대상과 범위를 일단 규정을 하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개방하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특히나 그 비공개 대상 정보들을 다 일일이 열거를 구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은 또 제3자 권리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음악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작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제3의 저작권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포함한 그런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는 개방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뭐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매우 좀 강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주민등록 번호 유출 시에 뭐 과징금 최대 5억, 이건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식재산 기본법에서도 이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우선적으로 지식재산이 보호돼야 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기술보호법 같은 경우는 산업기술보호센터 쪽에서도 강조하는 바처럼 저렇게 이 불법 기술 유출에 따른 이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 차원의 이 제도적인 마련이 산업기술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 공개에 대한 그 서비스 현황입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거나 또는 개방을 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키스트의 NTIS와 NDSL 그리고 국방분반에 보면은 국방기술 품질원의 DTIMS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국방에 대한 과학기술 정보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허청에서는 키프리스를 통해서 특허 정보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기상청도 코미스라는 걸 통해서 기상정보 수집 처리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행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는 전부처에 개방되는 이 데이터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2,500종 정도가 개방이 되어 있고 이 중에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가 540종 정도가 됩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는 함에 있어서 여기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 543종이 개방이 되어 있고요. 사실 개방하는 형태는 단순히 그냥 자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오픈 API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시의 버스 노선 또는 뭐 버스 운행에 대한 이런 앱을 만든다 할 때는 저런 그 공공 데이터에 대한 오픈 API를 제공함으로써 또는 기상 정보를 로우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저는 오픈 API 형태의 어느 정도의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민간 또는 기업에서 앱 같은 걸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과학기술 빅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한번 설문도 해보고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요. 연구기관 25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25명의 연구자들한테 이제 보이스를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를 생산 관리하고 제공하고 활용할 때 어떤 요구라든지 현황을 물어봤더니 그 중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조건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매우 유의미합니다. 즉 데이터를 무조건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연구자들이. 그래서 항상 어떠한 조건이 있다면 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조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결국 데이터 제공은 매우 어렵다. 내가 연구한 결과이고 중요한 그 자산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설문에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입니다. 국방과학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오픈이 안 될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상당 부분 그 오픈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분야가 사실 국방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달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누구나 쓰고 계신데 사실 그게 국방과학기술의 오픈으로서 만든 GPS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대표적인 그 GPS 기술이 국방에서 개발이 돼서 민간으로 오픈한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방과학정보 공개를 추진하되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저희가 이 공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작년부터.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는 허용한다. 다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개방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뀌어서 민간에서도 많은 부분의 국방과학수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 기준을 재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면서 이 공개 기준을 다시 정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은 R&D 정보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하자. 왜냐하면 이제 국방에 대한 그런 이 획득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뭐 탱크라든지 뭐 전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개방할 수는 없고 일단 R&D 정보를 우선적으로 좀 오픈을 하자. 다만 전략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위원회를 거쳐서 철저히 보호를 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개 대상을 아예 명시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국방에서는. 그래서 핵심 기술, 뭐 시험이라든지 응용, 그다음 민군 겸용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오픈한다. 또 신개념 기술 개발 사업 ACTD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또 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 연구 개발도 오픈한다 하는 그 대상들을 명시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학기술 정보가 이렇게 많이 있고 개방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제 조건에 따라서 개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활용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이 파괴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키스텍 같은 경우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부분이 과학기술 정책, 기획, 조사, 분석, 평가를 하시다 보니까 정책 쪽에 매우 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의 그 과학기술 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한. 그래서 정량적인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을 하거나 할 때 매우 유용한 것 같고요. 또는 이 정보 분석을 하고 또 협업을 할 때도 매우 활용도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요에도 많은 부분이 이제 수요가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이제 1인 창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벤처 기업에서도 과학기술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특히 이제 R&D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활성화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활성화를 못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업체에서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과학기술 정보를 공개를 하면 할수록 R&D 서비스업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러면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과학기술 정보 활용에 대한 또 설문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융합형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방안 연구라고 해서요. 2013년 12월에 그 미래부 정보 담당 관실에서 진행한 그 설문입니다. 그 설문에 보면 사실 그 데이터에 대한 활용 목적은 기존 공정 서비스를 또는 업무를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이제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데이터에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활용 주제는 뭐 다양하게 건강 또는 안전, 환경 이런 쪽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떤 분석 시사점을 보면 데이터 개방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 그다음에 활용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방한다라고 정책만 결정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방에 따른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 기술적으로도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품질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개방할 수 있는 그 정형화된 또는 표준화된 파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또 인력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호 체계를 또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려면 그런 부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개방을 한다라고 정책을 하더라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이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테마인데요. 저희가 그 과학주 정보를 개방할 때와 아니면 개방하지 말아야 할 곳에 봤을 때는 사실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측면인 경우에는 어떤 민간 경제 활성화에도 또 일조할 수 있고 정보가 개방됨으로써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방을 위한 어떤 부가적인 노력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뭐 인력 또는 개방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개방을 함으로써 이제 반대적으로 소유자에 대한 어떤 권리 보호 그리고 이 공공적 이용 촉진을 위한 어떤 조화로운 이런 방안들이 이렇게 좀 모호하다 하는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사실 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어떻게든 뭐 많은 부분 개인식별을 빼긴 하지만 그래도 유출 가능성은 증가를 하는 거고요. 특히나 제공자는 사실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이지 인센티브도 없고 뭐 다른 부분을 지원을 안 해주니까 상당 부분 또 이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보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기술 중요한 원천 기술들이 외국으로 유출된다거나 그러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부 유출에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학주 정보가 이제 개방될 때는 어떤 산학연 협력이라든지 융합 연구 최근에 또 많이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데이터 품질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에요. 사실 개방했을 때 민간 이용자들이 좀 혼선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고품질로 제공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밀 유출할 경우요. 굉장히 그 대처가 난감합니다. 그리고 제공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법적 책임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상당 부분 좀 개방은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뒷책임을 결국은 개방하는 주체 측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제공자 입장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과학기술 정책이라든지 큰 이제 영향력이 많은 그런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목적에 쓰게 되다 보면 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의 이제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간혹 또는 많이 아마 키스템 많이 하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표현이 좀 이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눈물을 머금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다 개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일을 하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도 여러 분야에서 그 제한적으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공개와 개방이 아니라 이 공개할 것 그리고 공개하면 안 될 것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선언적인 그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부분에 어떤 명시적인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그 선별 작업과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혼란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법제도적인 부분의 명확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개방을 촉진하고자 하는 어떤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또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 사실 두 법은 상하방패와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좀 필드에서는 많이 부딪힙니다. 특히나 이제 민감정보라고 하는 그 건강 치료 정보, 질병 정보 같은 경우는
이 연구를 하거나 어떤 그 산업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정책을 할 때 데이터가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유용하고. 근데 많은 민감 정보, 식별 정보에 관련된 개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 활용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쪽에는 개방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개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뭐 보호 차원에서는 개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런 법 제도적인 부분에 명확한 좀 그 밸런스 또는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